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써 이제 강력한 규소 힘과 그 의학적 활용, 실리콘, 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릴까 합니다.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효과를 본 내용들인데, 이제 뇌질환, 일본 규소의학 연구에는 규소가 치매, 파킨슨병 뇌, 피로 등의 예방 및 회복에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직 체계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저 역시 그 의견에 찬성합니다. 물론 규소는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뇌 건강을 위한 신체적 조건을 정비하는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기대는 지금까지 이 책을 읽어온 독자라면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혈류 개선으로 뇌의 구석구석까지 영양 공급이 원활해질 것이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뇌 기능 전반에 걸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뇌 피로 상태에서 발생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은 뇌에서 가장 현저하고 심각한데 파괴적 미토콘드리아 회복에 규소의 힘은 절대적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BBB라고 그래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리라고 아마 PCR 테스트들 많이 하셨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반대 의견을 말씀하신 이태리 의사도 있었고 한데, 그것이 이제 뇌장벽의 손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면 이 그 유튜브 채널에서 제재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이 길쭉한 걸로 뇌 장벽이라는 게 얼마나 진짜 얇은 티슈처럼 미세한데 그거를 이제 쑤신다라는 것은 막대기로 또 그런 거를 따라하고 있는 세상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참 어떤 하나의 스테이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파괴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이제 규소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는 이제 크게 그 푸드 그레이드 농도겠죠. 그 하이드로겐 프록사이드라 그래서 이제 과산화수소에 대한 것을 상당히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에서, 거기다 더해 갖고 이제 이 규소까지 더해진다 그러면 상당히 좋지는 않을까. 아무튼 이제 2023년도를 이제 거꾸로 읽으면 3위인데, 그것이 이런 규소라든가 과산화수소를 통해서 식용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또한 뇌의 피로는 대사증후군을 부르고 이것은 생활습관병의 원인입니다. 메타볼릭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사증후군을 보면은 이제 가장 큰 게 비타민하고 미네랄 부족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외부적으로 기존에 없던, 과거에는 이렇게 어떤 EMF라든가 RF라든가 라디오 프레퀀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접하기 힘들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사회 전반 곳곳에 내 생활 반경 내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심지어는 그런 음모론 같은 생각도 하지만은 조 바이든이 찾아와서 제일 먼저 평택 공장에 가갖고 점검한 것들 이런 것이 아닌가, 식세지를 위한 무엇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수용성 교소가 한국인들의 건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나 공헌 가능성은 지대합니다. 한국은 피로 사회라는 낙인이 찍힌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정부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법으로 강제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나라의 뇌혈관의 질환에 의한 사망률,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지금 이제 과거에는 보이지 않는데 우체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택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마스크를 쓰고 상당한 기간 운전을 하면서 고강도의 일을 한다, 거기다 더해서 이제 몸속에 무엇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의심해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서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대량 사망이 또 의심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산화라는 것은요,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산화그래핀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거 하나만 있으면 모를까 또 이제 수산화그래핀이라는 것도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면도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류를 돌면서 유속이 빠르게 혈관을 찢는다던가, 수용성 규소 처방과 질환 호전의 국내외 사례들에서 일본의 수용성 규소 적용 사례하고 나왔습니다. 의학박사 클리닉 호소이 피부과 원장 호소이 무츠타카, 욕창이 심했으나 수용성 규소를 투여 4일째부터 혈류가 좋아져 4주 개선됐다.
당시 102세였던 여성 허벅지에 구멍이 뚫린 심한 상태였습니다. 통원하여 연고와 거주로 치료하고 있었지만 그다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물로 세척하고 수용성 규소를 발라보았습니다. 동시에 1일 30시로 3회 소취한 결과 4일째부터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좋아져 피부가 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4주 후부터는 상처가 사라지고 피부가 다시 말끔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이 여성은 발뒤꿈치는 세포가 괴사되고 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수용성 규소를 바른 결과 4일째부터 혈류가 잘 돌고 2주 후부터는 상처가 축소, 4주째에는 발뒤꿈치가 깨끗해졌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혈류, 모세혈관에 이제 뭐 이렇게 혈액이 도는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는 않을까. 뇌경색으로 의식불명이 된 사람, 해당 사례의 환자는 뇌경색으로 의식불명 상태였고 폐렴도 동반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생존 불가능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만 수용성 규소를 처방해보았습니다. 그러자 2일 경과 후 의식을 회복하였고 폐렴도 일주일 후에 개선되었습니다. 또 이후 검사에서 막혔던 혈관이 혈류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가 인디아나 존스에서 보면은 이제 뭐 뼈에 막 살이 붙어갖고 다시 인간이 된다던가 또 이것들이 이제 역으로 돼갖고 이제 프리메이손이라는 단체도 사실 보면은 이제 빛을 빼앗는 건데 빛을 빼앗기면 사람이 이제 그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있던 육체가 다 이렇게 먼지로 변하는데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어떤 규소, 그 흉선에 계속해서 이 규소를 담아놓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천성 대장의 지적 장애 개선. 해당 사례의 환자는 49이었으며 선천적으로 지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수용성 규소를 처음에는 소량으로 처방했었는데 그 후는 커피나 식사 등에 넣어 사용하면서 점차 기억력이 좋아져 아주 자주 질문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 뇌질환 쪽으로 해서 아까 전에 뭐 BBB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도 말씀드렸지만은 뇌 세포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파괴되는 현상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전자파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핸드폰도 귀에다 대지 마셔라. 좀 떨어뜨려라. 단순히 이제 그 뇌하고만 이 그 안테나가 가까울 뿐만 아니라 우리 갑상샘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뭐 이런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많은 뭐 칼시토닌 호르몬이라든가 파라토르몬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 그 신체 내에 뼈에 어떤 골다공증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혈행 개선을 막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석회화가 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상이 3일 만에 완치된 사람, 해당 사례 환자는 직장에서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었습니다. 환부의 수용성 규소를 처방했는데 3일 만에 흔적도 없이 남지 않고 완치되었습니다. 이제 화상에도 좋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박사님 이제 뭐 한 박사님이라 그러는데 이제 센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뭐 면도날을 잘못하다가 이제 살이 비어나갔는데 이거 규소를 처리했더니 세 살이 돋더라 해갖고 사진 찍은 것을 저한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아토피가 1개월에 깨끗이 개선됐다. 해당 환자는 23부터 아토피가 발병했으며 특히 눈지의 상태가 심해 외출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용성 규소를 처방한 지 1개월 후 재진 때 확인해보니 대부분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자꾸 수용성이라는 말을 많이 할 건데 물에 이제 녹아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전자 이동이 쉬워야죠. 뭐 이제 그 흡수율도 좋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메조포로스 실리카 볼에 대해서 이제 스마트입니다. 그것도 앞에 S자가 붙는데 이것을 이제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제가 이 책을 이제 소개함에 있어서 이제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는 건 나쁠 건 없는데, 이제 어떤 어떤 세력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제 그 부정적으로, 규소가 오히려 이제 몸에 해롭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이제 침소봉대한 일이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이제 뭐 과거에 노동을 하시는 분들을 볼 것 같으면은 뭐 시멘트에다가 뭐 이렇게 가루 같은 게 나르고 아니면 이제 규소 같은 거를 많이 또 다룰 수 있는 모래 같은 걸 다루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이제 아주 미세하게 계속 폐에다 쌓이다 보니까 이제 진폐증이다 해갖고 이제 고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수용성까지 가면은 이게 완전 다 흡수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좀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노를 넘어서 다공성이라는 거요. 메조 단위의 포로스 다공성, 메조 다공성 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제 머리 하나에 뭐 수만 분의 1 굵기에 거기다가 또 엄청나게 많은 이제 구멍이 이제 숭숭 뚫려 있는 그런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DDA라 그러죠. 드러그 딜리버리 뭐 어시스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탑재를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더라. 대동맥 동맥류가 2개월 만에 반으로 축소했다. 해당 환자는 복부 대동맥 동맥류 증상이 있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환자는 수용성 규소를 섭취하고 2개월째부터 증상이 상당히 있었는데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수준까지 호전. 자, 암 치료의 호전. 해당 사례의 말기암 남성 환자는 보조식품 블렌드로 암 증상이 개선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운이 없어 수용성 규소를 섭취하게 했더니 금세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규소는 질병이나 사람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권장해. 그러니까 질병이나 어떤 질병에도 좋다 이러거죠. 또 사람을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효과를 본다. 시도해 보았을 때 특히 암 환자에게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특히 실험 대상군 모두에게 수용성 규소를 매일 10ml 좋아하는 음료에 섞어 조금씩 하루에 걸쳐 마시겠습니다. 그중 70세 전립선 암인 분에게 일반적인 치료는 호르몬 요법만 하고 그 외에는 동충하초 등도 마시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수용성 규소를 마시게 했더니 PSA의 수치를 유지할 수 있었고 환자에게 활력이 생겼습니다. 또한 대장암 환자는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미 간이나 폐로 전달되어 다른 치료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수용성 규소를 마시게 했더니 부작용이 거의 없어지고 치료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용성 규소는 세포를 재생시켜 독소를 등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암제의 부작용을 경감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뭐 항암 치료 받고 나서 어떤 이제 방사선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그래픽 말씀드렸지만 이게 함유하고 있다가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전파될 수 있는 이런 뭐 영상도 도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전혀 뭐 불가능한 얘기일까라고 보면은 한번 또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의 인구 감축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과 노력과 이거 시간을 들인 부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이제 팬데믹 상황 같은 것도 일어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상식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그 쉬플들, 아직 그 매트릭스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 2023년도가 되면 이제 턴오프 TV가 그렇게 경고했던 그 날이 오게 되면은 뭐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 유추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알기에는 이제 골든 타임을 놓쳤다. 고로 이제 뭐 죽음에 이제 가까운 그런 것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61세가 되는 자궁 췌암 환자인 여성은 복막과 복벽에도 전이되어 병소가 배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또한 부작용이 심해서 항암제 등의 약물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규소를 하루에 25ml 음용하고 또 배의 병소에 발라주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배에 보이던 병소가 점차 작아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뭐 없어졌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서도 어쨌든 병이 진전이 안 되고 또 멈출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더 줄어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독성에 대해서 이제 뭐 몸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아까 전에도 흉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흉선에 이런 규소 성분이 풍부하다 그러면은 이제 NK 세포라든가 T 세포에게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싸워라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의 면역을 더 증강시킬 수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당뇨병 개선. 규소는 당뇨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로 인해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나 실명하거나 궤조로 다리를 절단하기도 하고 혹은 신증으로 인공투석을 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습니다. 통상적 치료법은 식이요법과 운동법을 기본으로 하여 이에 병행해 혈당 강화제 또는 인슐린 등에 의한 약물요법을 처방합니다. 라고 했는데 당뇨병 개선에 이거보다 좋은 게 있을까라고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당뇨병이라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미네랄 부족이라고 뭐 여러 의사들을 이제 소개를 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이제 고추 12개에서 14개 그리고 그걸 썰어 갖고 유기농 계란에 섞을 때 이제 히말라야 솔트라든가 양질의 소금을 해서 먹게 되면은 씹어서 계속 씹다 보면은 이제 뭐 타액하고 버무려져 갖고 삼키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보충하지 못했던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섭취하기 때문에 당뇨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파킨슨병, 조현병, 우울증, 후전. 나비처럼 날아쳐 벌처럼 쏜다라는 말을 남겨 유명해진 복싱 세계 챔피언급 무하마드 알리. 그러나 정강석처럼 주먹을 뻗은 그의 시합을 직접 본 적 없는 세대에게는 오히려 파킨슨병에 걸려 손을 덜덜덜 떨며 올림픽 성화를 점화하는 모습만이 더 인상 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킨슨병을 속칭 무하마드 알리병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파킨슨병은 뇌신경의 이상이 초래해 신체 기능 부전으로 일어난 유명한
유명한 난치병은 일종이다. 난치병이라 그러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어느 날 60대의 파킨슨병 여성 환자가 내원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물건을 들기 힘들어 보이며 보행이 곤란한 경우의 증상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수용성 기술 하루에 10ml 투여하자 2주 후 손떨림이 멈추고 그 후에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이며 여행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 주변에 이제 뭐 보행의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뭐 또 치매 증상이라든가 앞서 설명드렸던 뭐 골다공증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례를 의사가 실제로 이제 보아왔고 관찰해 왔고 이것을 이제 책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헛소리가 아니고요. 뭐 저 얼뜨기 채널, 뭐 와 채널, 가 채널 뭐 이런 애들 보면은 상당히 이제 뭐 무지의 소치죠. 다음 사례입니다. 20대 후반에서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후 계속 약을 복용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증상이 진행될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회사도 조퇴하고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용성 기술을 시작한 2, 3개월 만에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으며 직장도 문제없이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스포츠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32년간 우울증이었던 딸에게 아버지가 다양한 식품에 수용성 기술을 넣어 섭취시킨 결과 증상이 개선됐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을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치료 후에는 딸 본인이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뇌세포 내부의 미토콘드리아가 기능 부전이 되면 뇌가 명령을 내리고 있는 몸의 움직임에 지장이 생깁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조직 자체에 규소가 포함되어 있고 또 규소가 가진 항산화력으로 결함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소를 보충함으로써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고 환자의 뇌세포 기능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뭐 이 정도까지 나오면요. 제가 이제 뭐 그 카톡의 메인 글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주옥 같은 글을 쓰는데 최근 이제 한동안 몇 개월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세포벽에 녹으면은 이제 뭐 폐혈증 얘기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그 에너지 ATP를 생성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안에 다 이렇게 박혀 있는데 얘네들이 죽어나가면은 뭐가 되겠냐? 좀비가 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상포진 호전. 이거 앞서 이제 대상포진에 대해서 말했고요. 뭐 2, 3일 만에 완치가 되었고 뭐 어린아이가 3살 반 수용소 기술을 발랐고 또 뭐 하여튼 이렇게 나오고요. 난청의 회복. 참 놀랍죠? 아니 내가 귀가 안 들리는데 왜 규소를 먹어야 되나? 가문난청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저음역대의 소리를 잘 들리지만 고음역대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병입니다. 사람의 이야기 소리는 고음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 괴로운 난청입니다. 보통 유전적으로 발생하거나 임신 중 혹은 분만 시에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후천적으로 과거에 뇌막염 및 뇌질환의 후유증으로 많이 앓던 병입니다. 사례에서는 78세의 여성이 간음난청으로 수년간 보청기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용성 규소를 마시게 한 결과 한 달 후에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어 보청기를 잊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고음역대 청력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뭐 이명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뭐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근육통 20대 여성 환자 하나는 다리 근육이 아파서 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수용성 기술을 발라보니 2, 3일 만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제 비타페놀이라는 것을 이제 허브들을 이용해 갖고 한번 만들어 갖고 규소를 또 이 다공성 그 SMB입니다. 스마트 메조포로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 DDA가 되는 거죠. 드러그 딜리버리 에이전트가 되는데 어쨌든 요런 것이 상당히 이제 많이 증명이 되더라. 구내염 환자 이따금 목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를 구내염이라고 합니다. 구내염의 주요 원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감염이며 몸의 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에 인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에 주로 발생합니다. 구내염은 대개 2주 내에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지만 심한 고통을 수반하고 재발이 작기 때문에 예방에 신경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번은 10세 정도의 아이가 꽤 심한 구내염으로 식사도 못한 상태로 내원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구내염에 걸리면 어른보다도 더 고생을 합니다. 통증으로 식사를 못하다 보니 자연 면역도 함께 떨어지게 되며 구강 소독을 위해 약을 처방해도 대개 구내염에 위한 가글들은 상체에 자극적이라 아이들이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용성 규소는 무색무취 무미입니다. 자극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규소를 가글로 사용했습니다. 억새 뿌리를 달여서 치주질환을 치료할 때와 마찬가지로
수용성 규소를 넣은 물을 입에 머금고 최대한 오래 입안을 헹군 후 그 물을 뱉지 말고 그대로 마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다음날부터 구대염이 꽤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혀와 잇몸, 뺨 안쪽 등에 큰 염증이 여러 개 생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60대 환자가 내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로 노인들 역시 구강 관련 질환으로 더욱 고생을 합니다. 아파서 식사를 못하고 영양실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링거를 맞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분에게도 역시 수용성 규소로 가글을 하겠습니다. 구강 전체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조언이 가능한 한 장시간 가글을 하고 그 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에는 상당히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제가 이제 저도 가글을 하나 만듭니다만은 이제 크리스토퍼라는 박사님이 만든 그 파우더가 있죠. 그래서 그 파우더를 이용을 해갖고 무엇이 좋은가.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치아가 간신히 잇몸에 달라붙은 분, 덜렁덜렁 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치아가 단단해져서 뭐 엿도 드시고 뭐 냉면도 드시고 그런 거를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요. 이 건선 저한테 뭐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심상성 건선질환으로 내원했던 미국 여성의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심상성 건선질환은 치료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상성 건선은 대개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겼다가 흰 각질이 일어나며 머리와 무릎, 엉덩이 등에 각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실 피부에 발생하는 질환은 대부분 겉으로 보이는 증상과 달리 속병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스트레스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쥐에게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했더니 경피 수분 손실도가 증가하고 수분 함량이 줄어들었으며 장벽의 기능이 저하돼 피부가 벗겨지고 미세한 주름이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면역 저하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스트레스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축을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불리는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의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서 피부염이 발생하고 피지 분비에도 변화가 생겨 피부 발진이 올라오기 쉬운 상태로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한테 이거 뭐 피부에 이제 반점이 생긴다거나 뭐 사막이 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적절하게 이용을 해보시고요. 이것을 이제 수용성 규소를 이제 드시는 것도 좋고 그것을 질퍽하니 이제 해갖고 이제 그 환부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떤가 이 책을 통하면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하지만 해당 환자의 경우 수용성 규소를 섭취하고 환부에 바른 결과 2주 때부터 개선이 보고 2개월 만에 거의 정상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규소 섭취를 통해 장벽, 세포벽이 재생 효과를 보았으며 이는 곧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복원과 장관 면책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발생한 효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규소를 많이 이렇게 섭취하는 뭐 쇠뜨기라든가 뭐 아니면은 규소가 많이 함유된 뭐 억새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대나무에도 있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은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요. 한번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피부염과 화장 개선이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놀라운 거죠. 이제 그 과거부터 연금술사들이 이제 황금에 대해서 상당한 판타시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갖고 있던 판타시가 현재는 이제 현실로 리얼리티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현재는 이제 그 나노 기술, 나노가 이제 물론 이제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제 금속성, 독성에 의해서 오히려 해칠 수 있지만 이게 다공이 되면 전혀 다른 세상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다공성 나노는요 금 색깔이 노랗게 돼요. 그러니까 전혀 금 색깔이 아닌 약간 핑크색이라 그럴까? 뭐 이런 식으로 바뀌고 다른 금속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제가 너무나도 놀란 건데 이 금나노를 이제 규소하고 해서 이제 얼굴에 바르니 이제 속살이 차올라오고 이제 그 주름이 이제 쫙쫙 펴지는 나이가 이제 환갑이 한참 넘고 이제 70을 바라보시는 분이 뭐 주름이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화장품 회사를 인수하게 돼 갖고 아마 이제 이런 제품들을 내놓을 건데 그에 앞서서 이제 탈모 제품을 먼저 제가 뭐 재밌으라고 페니와이즈에다가 그 괴물 있죠. 페니와이즈 그 머리에다가 이제 이거를 가발을 씌워놨는데 그 정도로 이제 머리가 많이 날 수 있는 이 규소라는 것이 사례의 중년 여성은 얼굴에 피부염이 생겨 고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라미실 크림만 발랐으나 상태가 별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석한 수용성 규소를 뿌리면서 백성균을 죽이는 라미실 크림을 바르게 하자 일주일 정도 지나 피부 상태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 열풍적으로 얼굴에 화상을 입은 20대 남성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역시 수용성 규소를 희석하여 얼굴에 뿌렸더니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개선되었습니다. 수용성 규소는 신체 모든 세포의 구성물질입니다. 신체 모든 세포의 구성물질입니다. 규소는
신체의 모든 세포의 구성 물질입니다. 제가 2023 얘기하는 예가 있겠죠. 쇠약해진 세포, 죽어가는 세포, 재생되지 못하고 있는 세포가 있으면 세포의 결손에 따라 해당 기능이 결여되는데, 이때 수용성 규소가 그러한 세포를 활성화하는 힘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치매의 후전. 영국 킬 대학 크리스퍼 엑슬리 교수는 치매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규소가 함유된 생수를 매일 1리터씩 13주 동안 마시게 하는 실험을 실시하여 치매 환자의 인지 능력을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3명은 성적이 상당히 개선되었고 8명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등 규소가 많이 함유된 생수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 저하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엑슬리 교수는 규소가 인지 기능이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체내의 신경독소인 알루미늄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이제 하늘에서 무언가 내려온다, 캠트레일 롱 뭐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게 독소가 되게 강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것이 이런 중금속들이 이제 몸에 쌓이다 보면은 뇌질환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표면적이, 그러니까 자르면 자를수록 이게 표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1cm를 잘라갖고 그 테니스 코트를 다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무한대로 잘라 나가다 보면 그 사각을 잘랐는데 그 사각의 면적이 또 늘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기하급수로 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일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여튼 요까지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이제 수용성 규소에 대해서 이만큼 제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뛰어든 것도 있고, 이제 과거 20년 전부터 뭐 제일 처음에는 아무래도 그 가습기 살균제를 쓰면 안 된다고 진짜 뭐 돌아다니면서 도시락 싸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제가 이제 경고했던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유튜브 상에서 이제 뭐 제재를 받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립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러한 센서가 심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역정보를 자꾸 준단 말이죠. 진짜 정보와 역정보를 섞어서 줘버리면 사람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구충제를 아주 신봉을 한다던가, 그래서 이제 뭐 자신의 혈구를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더 나쁜 것은 아닌가. 차라리 역정보를 계속 줬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인가 보다 하고 안 믿을 텐데, 진짜 정보하고 역정보하고 막 섞어서 주다 보니까 이제 역정보 중에는 인체를 오히려 더 지금 이 팬데믹 이상과는 이제 무서운 것들을 섞어 놓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무서운 것이다. 제가 이제 말을 빨리 하는 것은 이제 많은 내용을 좀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턴오프 LTV 볼륨 5에 가면 이제 아마 공지를 할 건데, 10월 1일이 제 생일이고요. 원래는 이제 음력으로 8월 8일인데 60년 만에 한 번에 찾아온다 그래서 아버님이 10월 1일로 해라 해서 이제 양력으로 이제 10월 1일을 이제 제 생일로 정했는데, 이날 제 신상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SMB 스마트 메조포러스 볼을 이용을 해서 윤활유 첨가제를 하는데, 이제 뭐 효과를 보고 이제 댓글을 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홈페이지에. 그리고 이날 오시는 분들은 이제 식사를 다 무료로 대접을 할 거고, 위치는 이제 대구에 있는 이제 그 존스 합치마라는 곳에서, 이분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인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아이들 뭐 학교에서 이제 잘 적응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뛰어난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이제 운영하는 분의 식당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요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뭐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지를 하고요, 시간하고. 그래서 턴오프 열TV 볼륨 5에 가시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신제품, 첫 제품, 턴오프 열TV가 이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통과한 어떤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제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제 오시는 분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선물도 준비되어 있고, 또 원하시면은 미니 뭐 세미나는 아니더라도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도 됐으면 좋겠고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뭐 더 이상 세미나하고 이제 뭐 소풍 이런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미 좀 죄송합니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이것을 최대한 이제 하여튼 좀 너무 안타까운 얘기라서 제가 하여튼 뭐 음모론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자꾸 뭔가 세포가 죽거나 어떤 좀 전에 아주 강조해서 읽었지만 우리 모든 그 신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빨리 눈치를 채고 또 이것을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이것을 빨리 하셔야만
2023년 후에도 살아남으셔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